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버리지 ETF 중에서도 왜 TQQQ가 ETF가 최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QQQ가 최고인 진짜 이유. 전 세계 최고의 기술주 ETF TQQQ에 지금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에도 진짜 안전한 레버리지 ETF TQQQ 집중 해부. TQQQ를 평생 투자해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 TQQQ는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 중 한 가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스닥 기술주 종목 중 1등에서 100등까지만 모아놓은 QQQ ETF를 3배수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TQQQ는 2010년에 생겨나서 올해 만으로 13살로 저보다는 형이네요. 시기를 잘 타고난 덕분인지 TQQ는 닷컴버블과 리먼 브라더스는 고난의 시기를 겪어보지 않은 채 미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등에 업고 줄곧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TQQ를 좀 더 살펴보면 2010년 2월 9일에 신설되었고 3배수 레버리지 ETF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0.48% 존재하며 운용 수수료는 0.95%로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다음은 TQQQ의 구성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TQQQ가 단순히 나스닥 100 ETF인 QQQ를 3배수로 추종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 종목들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약간의 비중 차이가 있으며 당일 지수의 3배수를 추종해야 하기에 단기채, 즉 현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것까지 구구절절히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1배수인 QQQ와 비교해서 정확히 곱하기 3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101배수 ETF QQQ와 2배수 QLD 그리고 3배수 TQQQ의 지난 10년간 누적 수익률 비교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년간 하락장에서의 손실률은 단연 압도적으로 TQQQ가 가장 큽니다. 3년에서 5년까지 범위를 넓혀 보더라도 TQQQ가 가장 수익률이 저조하네요. 아무래도 코로나 뒤에 미국 증시가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최근 1년 만에 주가가 5년 전으로 돌아간 데 따른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10년간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10년간의 수익률은 2배수 QLD가 1위고 2등이 TQQ네요. 코로나와 지금의 하락 시기를 겪기 전까지만 해도 TQQQ는 무려 80배가 넘는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확실히 하락장을 만나 참교육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하락장에서의 대폭락 리스크 때문에 3배수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나스닥 차트를 보면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2년 지난 한 해에만 여러 차례의 바닥을 경험하였고 현재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2022년 10월의 저점이 바닥이었습니다. 뭐 모르지요. 바닥이 다시 찾아올는지 그냥 이대로 지나가는지는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스닥 시장은 멀티플이 높은 기술주 종목들을 모아놓은 시장이다 보니 S&P 500 내 기업들과 비교해서도 그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10% 이상의 조정과 하락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0% 하락하면 TQQ는 30% 하락하게 됩니다. 나스닥이 10에서 20%까지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QQQ를 3배수로 추종하는 TQQQ가 언제 반토막 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최근 1년 새 30% 넘게 폭락했었으니 그걸 3배수로 추종하는 기술주 ETF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지요. 레버리지 ETF가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장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ETF의 불패신화가 처음으로 처참하게 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레버리지 ETF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상승장에서의 폭발성 때문인데요. 비록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녹아내려 없어질 위기까지 내몰리지만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배속 QQQ가 7.4배 올랐을 때 3배속 TQQQ는 무려 86배 상승했습니다. 단순한 곱하기 3이 아니에요. 바로 양의 복리 효과에 따른 마법 과도 같은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방치하다가 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10% 가까이 치솟게 되자 부랴부랴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 시작해서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는 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조만간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bp 더 올릴지 동결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는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보여지며 오르막이 끝나고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구간에서의 주가 조정 역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일전에도 몇 차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언제나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조정폭은 S&P 500을 기준으로 약 15%까지였으며 조정기간은 길어야 1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년을 훌쩍 넘겨 1년 반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난 금리 인상 시기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고 난 후의 주가 상승폭입니다. S&P 500의 주가는 최소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치솟았으며 상승 구간 역시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무려 3년이 됩니다. 경기가 크게 망가지지만 않는다는 전제하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주식시장은 언제고 크게 상승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0년대 지난 30여 년을 기준으로 나스닥 시장의 연도별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 또한 레버리지 랜드에서 자주 인용하는 자료로 나스닥이 평범한 한 해에도 얼마나 잦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거품으로 야기된 닷컴 버블 사태 당시에는 무려 3년 넘게 대폭락이 지속되었었고 2008년 부동산 금융위기가 촉발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큰 폭락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뒤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2018년 미중 무역 전쟁과 2020년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하락 장세였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물론 현재 나스닥이 고점 대비 20%대까지 상승하기는 했지만 작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초반까지 하락했던 것을 생각하면 2008년에 버금가는데 하락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도 그 어둠의 터널은 끝이 나지 않은 상태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스닥은 10년 주기로 30% 넘게 대폭락할 수도 있다는 것 한 가지와 상승장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언제든 10% 이상의 조정은 자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주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 하나는 어떤 하락의 역사 속에서도 그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은 정고점을 뚫으며 지속적으로 우상향해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가장 큰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그 어떤 고뇌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속 상승하고 발전해왔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끝이 났다. 저성장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번에는 다를까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렇게 굴곡을 그리며 자본주의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주려고 확신합니다. 매번 하락장이 찾아올 때마다 들려오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역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락장은 반드시 끝이 날 것이며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의 기술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믿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와 믿음입니다. 나스닥 내 상위 100개 기업을 추종하는 QQQ는 성장하는 기업은 편입되고 성장이 멈추는 기업은 자동으로 도태되며 매월 리밸런싱을 통해 전 세계 최상위 100개의 기술주,
기업들만을 추종하는 훌륭한 ETF입니다. 앞으로 어느 기업이 성장하고 또 어떤 기업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만을 모아놓은 나스닥 시장의 성장과 발전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확신과 마음의 평화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